자, 오늘 얘기는 인천에 살고 계신 40대 워킹맘 준희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이분이 그 사연을 보내주실 때 제일 첫 줄에 딱 이렇게 쓰셨어.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얘기는 과장이 조금도 들어가지 않은 100% 실화입니다. 와. 라는 걸 믿기 힘든가 보다. 네, 강조하셨더라고. 자, 준희 씨네 가족은 준희 씨와 남편 그리고 중학생 아들이 있어요. 어느 날 SNS에서 준희 씨가 새로 생긴 대형 리조트 광고를 보게 된 거야. 어디에 막 이제 새로 오픈했습니다 하면서 막 그걸 보게 된데 그게 너무 좋아 보이더래. 그러니까 자기도 맨날 일한다고 제대로 놀러 가보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랑 신랑이랑 셋이 오랜만에 호캉스나 좀 바람이나 쐬러 나가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그 리조트를 예약을 하셨대요. 그것도 아이가 이제 중학생이다 보니까 3명이 좀 편하게 잠자리를 할 수 있도록 패밀리룸으로 돈을 좀 쓰셔. 돈을 좀 플렉스 하셨지. 거기는 산속에 위치해 있어서 장소도 막 시내에 있는 그런 것처럼 번잡하지도 않고 조용한 곳이었기 때문에 호캉스도 하고 힐링도 할 수 있고 딱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막 멀리 어디 여행 막 비행기를 예약해서 그렇게 가는 여행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남편이랑 아이랑 함께 보내는 소중한 시간이었기에 준희 씨는 미리 몇 주 전부터 리조트를 미리 예약을 하고 또 완전 제이죠. 그치, 계획형이죠. 그리고 또 호캉스라고 해서 답답하게 그 리조트 안에서만 머무를 순 없으니까 주변에 놀거리가 뭐가 있는지 맛집은 또 어디를 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서치해 놓으셨다고 합니다. 드디어 여행 당일이 되어서 얼마나 즐겁겠어. 오전 일찍부터 집을 나서서 그 주변에서 노시다가 그 체크인 시간에 맞춰서 체크인을 하고 그렇게까지? 숙소를 딱 들어갔는데 패밀리룸이라고 했잖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 광고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 좋더래. 거기다가 최근에 지어서 그런지 막 고급스럽고 진짜 그 새삥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 구조를 보니까 그분 설명에 의하면은 입구가 있고 입구를 들어가면은 왼편에 화장실과 샤워실이 있고요. 그리고 오른편에는 드레스룸과 파우더룸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복도를 따라서 쭉 걸어가다 보면은 커다란 룸이 있는데 거기에 싱글 침대가 3개가 있고요. 그 싱글 침대 앞에 TV가 있고요. 그 중간에 작은 테이블이 놓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준희 씨네 가족은 체크인 후에 리조트 근처에서 또 신나게 놀다가 저녁 식사까지 먹은 후에 리조트 지하 편의점에서 캔맥주와 간단한 먹거리를 사서 리조트로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호캉스 노래를 불렀던 아들이 낮에 너무 실컷 놀았는지 숙소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잠이 들었대. 방전됐네. 완전 방전됐대요. 그리고 신랑이랑 이제 준희님은 침대 앞에 놓여있는 그 작은 테이블에서 맥주를 마시면서 여기 숙소가 좋다, 뭐 이렇다, 우리가 이때까지 인생을 이렇게 살아오는 걸 보니 막 이런 이제 얘기를 나누시면서 근데 준희님이 술을 잘 못 드신대요. 그래서 준희님은 음료수를 마시면서 TV를 시청하다 보니 어느덧 자정이 됐고요. 남편이 제일 끝에 자고 남편, 아들, 준희 씨 이 순서대로 침대가 각각 있다고 했으니까 잠자리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랑이 캔맥주를 너무 많이 마셨는지 화장실. 아니요. 눕자마자 그냥 바로 코를 골더래. 기절. 근데 반면에 준희님은 이 공간이 낯설기도 하고 왜 잠자리가 바뀌면 또 여자들은 쉽게 잠이 못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억지로 잠을 자려고 눈을 감았는데도 잠이 계속해서 안 오더래. 그래서 뒤척이면서 이제 잠이 싹 들려고 하는데 꿈을 꾸는 건지 갑자기 발밑에서 뭔가가 있는 듯한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하더래. 왜 사람이 이러면은 온 신경이 좀 곤두서게 되잖아. 그래서 준희 씨가 애써 자는 척을 하고 있었지만 그 발밑으로 모든 신경이 다 가기 시작한 거야. 근데 뭔가가 갑자기 다다다다닥 하는 소리가 들려왔대. 무슨 소리였지 방금?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소리가 마치
우리 맨발로 이 바닥을 밟을 때 그리고 다다다닥 걸을 때 네. 그런 소리였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더래. 네. 그래서 에이 아니겠지. 근데 잘못 들었나 보다. 야, 꿈속인가 보다라고 하는데 또다시 다다다다다닥 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분명 불도 다 꺼져 있고 그 불이 다 꺼지다 보니까 그 리조트 밖에서 있는 불빛이 그 커튼 사이로 살짝 들어오는 그 정도의 밝기지 되게 어두웠죠. 근데 그런 분위기에서 이 다다다닥 소리가 또다시 들려오는데 이게 그냥 짧게 다다다닥이 아니라 저기 먼 현관에서 네. 이 침실 끝에 있는 발코니까지 누군가가 뛰어다니는 듯한 그 다다다다다다닥 다다다다다다다닥 미쳤다. 그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 거야. 저는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소름이 쫙 끼치기 시작했고 소리는 멀리서 희미하게 그리고 점점 가까워지면서 뚜렷하게 들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관에서 발코니까지 또 발코니에서 현관까지 그러니까 내 발밑에서 그 소리가 무언가가 빠르게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이분이 가위에 눌린 것도 아닌데 너무 놀랐던 저는 온몸이 굳게 되었고 눈을 뜨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하지만 소리는 끊이지가 않았고 네. 시간이 지날수록 왜 눈은 감고 있는데 이게 상상이 되니까 더 무섭잖아. 그래서 준이님이 드디어 이 공포가 이제 끝에 달한 거야. 네. 상상을 혼자 하다 보니까. 그래서 살짝 고개를 들어서 눈을 살 떴는데 어떤 검은 형체가 멀리서 그 방문 입구에서 네. 뛰어오더니 제 앞에 딱 서더랍니다. 바로 3, 4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근데 남편이랑 아들은 이 옆으로만 봐도 완전히 그냥 잠에 들어있는 거야. 코 고는 네. 소리가 아직도 들리고. 근데 이 3, 4살짜리 아이로 보이는 이 그림자가 자기 그 밑에 있더니 또다시 현관을 향해서 다다다다닥 뛰기 시작하더래. 반복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는 이전처럼 분명히 다시 그 현관을 찍었으니까 다시 일로 올 거 아니야. 네. 근데 이 소리가 나야 되는데 소리도 안 나고 아무도 안 오더래. 아 이분. 그러니까 이 준이님은 죽은 사람처럼 그냥 완전 굳은 자세로 가만히 있었던 거야. 네. 근데 이 소리가 계속 안 오고 그림자도 보이지가 않고 정적만이 흐르기 시작한 거야. 헐 더 무서워. 그 뛰어간 아이가 안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5초, 10초가 흘렀고 아, 뭐지? 내가 지금 꿈속에 있는 건가? 근데 왜 다시 소리가 안 들리지? 라는 그런 혼란이 들 때쯤 네. 이분이 결국 다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딱 떴는데 바로 고개 앞에서 그 검은 물체가 자신을 향해서 훅 다가오더래. 그러면서 남자아이의 얼굴이 네. 바로 눈앞에서 보였다고 합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지르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더래. 네. 그 순간 가위에 눌린 것처럼. 근데 그 아이가 자기를 딱 보더니 봤다! 웃기 시작하더라는 거야. 헐 뭐야? 깔깔깔깔 거리면서. 네. 저는 천진난만한 아이의 웃음소리를 들었고 너무 더 놀랬잖아. 충격적이잖아. 근데 그 아이가 자기를 보면서 그 소리를 하더니 다시 현관을 향해서 뛰어나가더래. 그 온몸이 그때부터 거의 경련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야. 너무 무서우니까. 네. 근데 이게 너무 무서웠는데 신기하게 그 아이의 그 천진난만한 웃음소리를 들으니까 아이를 키우고 있잖아, 자기는. 그러니까 긴장이 풀리더래, 신기하게. 반대로. 오. 왜냐면은 저도 아이의 엄마로서 이 애기들의 그 밝은 목소리를 들으니까 또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이 들잖아. 그래서 귀신이라기보다는 그냥 살아있는 아이처럼 느껴졌고 이 아이 귀신은 마치 숨바꼭질을 하다가 들킨 것처럼 혼자 열심히 숨을 곳을 찾아다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너 누구야? 왜 여기에 있어? 라고 속으로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아까 그 놀랄 때 비명이 안 나왔는데 이번에는 신기하게 이 목소리가 좀 나오는 느낌이 들더래. 그러자 뛰어다니던 아이는 갑자기 뛰다가 중간에 딱 멈추더니 날 왜 몰랐지? 나 계속 같이 있었는데? 계속?
나 인천에서부터 같이 따라왔잖아. 계속 같이 있었는데? 뭐? 인천? 난 여기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러더니 다시 현관으로 달려나갔대요. 뭐야? 저는 긴장을 놓고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인천에서부터 저희를 따라왔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다시 소름이 쫙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인천은 이분이 살고 있는 데잖아. 그쵸. 이 숙소는 다른 데고. 그럼 우리 집에서부터 따라왔다는 소린가? 그럼 우리 집에 같이 살고 있다란 얘기인가? 인천이라면 우리 집인데? 그러면서 이제 멘탈이 나가신 거야, 이분이. 근데 이 아이가 현관으로 뛰어나갔다가 무슨 일인지 다시 돌아오지 않고 또다시 정적이 흘렀대요. 그래서 이분이 고개를 들어서 완전 이제 돌린 다음에 자기 아이와 남편을 쳐다봤더니 두 사람은 세상 모르고 자고 있더래. 그래서 저는 인천에서 왔다는 그 얘기에 이미 패닉 상태여가지고 두 사람을 끼울까라는 고민을 좀 했지만 그러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겨우 그 손끝에 리모컨이 닿더래. 그래서 리모컨을 잡은 다음에 억지로 TV를 킨 거야. 너무 무서우니까. 일단 뭐라도 하자라는 생각에. 그러면서 TV 음량을 낮추고 TV를 켜놓은 채로 두려움에 덜덜덜 떨다가 이제 지쳐서 겨우 잠에 들었대. 근데 얼마나 지났을까요? 또다시 다다다다닥 소리에 전 잠을 깼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서 두리번거렸는데 아까 본 그 남자 아이가, 그 그림자가 맨 끝에 자고 있던 신랑 근처에서 막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보이더래. 깜짝 놀란 저는 그곳을 쳐다봤더니 아이 계시는 그 신랑 주변을 막 맴돌다가 신랑 얼굴 가까이 다가가더니 자고 있네? 그러면서 또다시 타다다다다다닥 뛰어가고 또 신랑 근처에 가고 아직도 자고 있나? 막 이걸 계속 반복하더라는 거야. 그러더니 순간이동을 한 것처럼 이번엔 제 아들 옆으로 가더니 얘도 자고 있네? 이러면서 세 개의 싱글 침대를 차례대로 도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이번에 다들 깨워야겠다라는 생각에 일어나려고 하는데 몸이 말을 듣질 않더래. 또 가위에 눌린 것처럼. 그리고 목소리가 안 나오더래. 그래서 당황해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을 딱 쳐다봤는데 그 남자의 귀가 딱 오더니 봤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제 옆에서 주변을 다다다다다닥 뛰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소름이 확 끼쳐서 그 순간 눈을 질끈 감았고 그 순간 무언가가 제 얼굴 앞에서 왔다 갔다라는 느낌이 들면서 자, 앉아, 자 라고 얘기하는 그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었대. 그래서 이분은 종교가 있었기에 당시에 주기도문을 속으로 외우면서 계속해서 제발 안 보이게 해주세요. 하느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을 계속 외우는 순간에도 그 아이는 제 침대 주변을 돌고 있는 느낌을 받고 그러더니 다시 현관 쪽을 향해 뛰어가더니 다다다다다닥 하면서 발소리가 멀어지는 느낌을 받았대. 잠시 후에 또다시 조용해졌고 저는 눈을 떴더니 침대의 근처에 아무것도 없고 TV만 음소거가 된 상태로 아까처럼 덩그러니 켜져 있었다고 합니다. 꿈이 아닌데? 시계를 보니 새벽 4시가 넘었고 저는 무서워서 화장실도 못 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마치 선잠을 자듯이 계속해서 그냥 멍한 상태로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잠시 후 저 끝에서 침대에 뭔가 부시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일어나는 그런 느낌을 받았대요. 그래서 너무 이분이 이제 무섭잖아. 공포 수준이잖아. 근데 봤더니 신랑이더래. 다행이다. 신랑이 일어나서 화장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소리에 안도감이 들면서 신랑을 쳐다봤고 신랑은 그런 저를 쳐다보면서 굉장히 피곤한 얼굴로 정신 사나워 잠 깼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랑은 화장실로 갔대. 그래서 이분이 화장실에서 나오는 신랑한테 왜 정신이 사나워? 라고 물어봤더니 몰라. 그냥 잠자리가 바뀌어서 그런지 자꾸 깊게 잠이 안 들고 계속 졸다 자다 그런 느낌이야.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셨나? 왜 이렇게 피곤하지? 이러면서 자기 침대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은 근데 피곤하던 사람이 눕자마자 또다시
하면서 또 잠이 들더래요. 많이 피곤했네. 네. 그러면서 저는 꼬박 밤을 샜고 예. 다음날 아침 저희 가족은 체크아웃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눕자마자 기절해서 그런지 푹 잤다고 했고 남편은 진짜 캥해 보이긴 하더래. 근데 문제가 없어 보였대. 그래서 자기가 어젯밤에 낯선 데서 자다 보니까 좀 너무 예민하기도 하고 이게 꿈을 꾼 건가 보다. 이거 잠자리가 바뀌면 또 막 가위 사나운 눌릴 수 꿈도 있고. 가위도 눌리고 또 정신사나운 꿈도 꾸잖아. 그래서 내가 귀신을 봤다고 착각했나 보다 라고 이제 가방을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등 뒤에서 남편이 근데 너 어제 왜 잠 안 자고 TV를 그렇게 봤어? 야 네가 TV 켜는 바람에 내가 깊게 잠을 못 잤잖아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곧이어서 근데 그것 때문이지 꿈에 건우가 이 집 아들이래요. 건우 애기 때쯤인 것 같은데 한 3, 4살 정도로 보이는 애가 자꾸 나한테 놀아달라고 해가지고 꿈에서 나 놀아주느라고 아직도 진이 나빠지네. 팔까지 뻐근해. 씨. 헐. 저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굳고 말았습니다. 남편도 봤네. 지금도 저는 그 아이가 누군지 왜 인천부터 저희를 따라왔다고 했는지 너무 무서우면서도 궁금합니다. 라고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와. 진짜 소름 돋아. 이분이 혼자 그냥 네. 망상이 아니었던 거지. 그네. 뭐가 있었나 보네. 네. 근데 진짜 리조트에서 그것도 아니고 그 아이가 인천에서부터 왔다고 하니까 그럼 진짜 집인데. 인천에서부터 따라왔다라고 얘기해. 그니까. 그럼 그 리조트에서 있는 게 아니었던 거니까. 그치. 리조트에 있는 그런 귀신이 네. 아니었던 거지. 뭐야?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본 게 뭐였는지 너무 궁금하다라고 이렇게 사연 끝에다 써주셨는데 아마 그 귀신을 그 이후로도 봤으면은 이분이 그렇게 써놓으셨는데 이렇게 궁금하다라고 썼던 걸로만 봤을 때는 그 이후로는 못 보셨던 것 같아. 그쵸?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집에 있던 귀신은 아닌 것 같고 인천에 이분이 막 다양한 또 계획을 짜고 인천에 또 장도 보고 막 이래저래 했을 거 아니야. 아니면 휴게소에 들렸을 수도 있고 그런 데서 뭐가 하나 따라붙어가지고 이 숙소까지 이렇게 따라붙었다가 근데 이 주니님이 이 중요한 거는 이 귀신이 완전히 이렇게 따라붙었으면은 집으로 돌아갔었을 때도 계속해서 시달렸어야 됐는데 그게 아니라 이걸 일회성으로만 봤다라는 거는 진짜 그냥 밖에서 뭐가 하나 붙었다가 따라왔다가 세게 보고 얘가 그냥 다른 데로 갔거나 아니면 거기 계속 있을 수도. 그치 그럴 수도 있지. 나 여기가 너무 좋아 이랬잖아. 나 여기가 너무 좋아했으니까 거기에 계속 남아있거나 하지 않았을까. 그럼 만약에 거기 숙소를 또 약간 기운이 약한 사람들이 가면 그 아이를 뭐지? 이런 사연이 또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대박. 그럴 수도 있지. 왜냐면은 이거는 이 추측이 좀 가능성이 높은 게 그 이후에 안 봤잖아. 이분이 봤으면 사연 뒤에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2탄이 계속됐을 텐데 그 애기 귀신을 안 봤던 걸로 보면은 맞아. 걔는 떨어져 나갔는데 그 떨어져 나간 게 거기가 너무 좋아. 나 여기가 너무 좋아. 이 멘트를 그 말을 했으니까 거기에 계속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이걸 우리는 미안한 얘기지만 애기한테는 잡기라고 하는데 이렇게 떠도는 귀신들 같은 경우에는 맞아요. 이렇게 여기 머물렀다가 또 이렇게 귀문이 열린 사람 보면 붙어갖고 또 따라가서 그 장소 이동을 해서 또 거기에 머물렀다가 지방령이 아닌 이상 이렇게 떠돌아다니긴 해. 근데 그런 잡기가 만약에 어디로 옮겨갔다가 그 장소가 마음에 들면 지방령이 될 수도 있어요? 지방령이 되려면은 정말 오랫동안 머물러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러니까 지방령이라는 게 참 정말 어려운 게 보통은 지방령을 여기 못 벗어나. 나는 여기서 나는 여기서밖에 있을 수가 없어.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게 지방령이구나. 근데 이제 계속해서 걔가 거기에 계속 있어. 그러면은 사실은 뭐 다른 뜻이긴 하지만 조금은 지방령이 될 수도 있지. 내가 좋아서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신기하다. 이런 공간은 이제 좀 기문이 열렸거나 기가 허하신 분들은 이런 데 가서 자게 되면은 그걸 볼 수 있지 당연히. 똑같은 내용의 사연 들어오면 진짜 너무 놀라게. 그치 댓글에 누가 써주시면 저도 막 이러면서. 신기하긴 하겠지. 근데 실제로 이렇게 애기 귀신이 1회성, 2회성으로 봤다 붙었다 하는 경우가 많긴 해.
내가 들었던 얘기 중에서도 어떤 분이 거기는 아마 그 아기가 지방령이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손님이 와서 얘기를 해줬던 거였는데 자기가 어떤 집에 이사를 갔다가 그 집에서 자기 애가 애기 귀신을 보기 시작한 거야. 애기들은 그런 거 보이기도 애기들은 한다고. 보이잖아. 네. 그러면서 애기들을 보기 시작하면서 그 특정 장소를 계속해서 가리키면서 여기에 자기랑 또래인 애가 자꾸 있다 이런 소리를 자꾸 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이 엄마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때 근데 종교가 다른 쪽이다 보니까 이제 무당집은 못 찾고 계속해서 힘들어하고 아니다 너 헛것 보는 거다 여기에 왜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다 결국엔 이사를 나왔는데 그 이후로 애가 안 본다 하더라고. 그럼 무조건 그건 무조건 그 집에 있었던 애기인 거지. 그래서 이분이 좀 놀랐었을 것 같아.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근데 소리가 일단 다다다다다 소름 끼쳐. 그래서 이런 사연을 보내셨는데 실제로 이런 경우가 되게 많고 이 애기 귀신은 항상 내가 하는 얘기지만 사실은 애기 귀신이 무섭다라는 표현을 쓰거든. 왜냐면 애기들은 애들이 우리 기분이 왔다 갔다 너무 심하잖아. 사람은 어른이 되면 원하는 게 뚜렷해. 근데 애기들은 원하는 게 뚜렷하지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애기 귀신이 잘못 붙게 되면 진짜 노답이지. 그래요? 오히려 예를 들어서 처녀 귀신이 붙었어. 근데 얘가 남자랑 결혼 못하고 죽었어. 그럼 목적이 뚜렷하잖아. 아니면은 50대 남자 귀신이 붙었어, 잡기가. 근데 이 사람이 자살을 했는데 사업에 실패했어. 예를 들면. 근데 이유가 분명한데 애기들은 그게 없잖아. 자기가 왜 죽었는지를 일단 이해하는 것까지가 힘들어. 맞네. 그리고 모를 수도 있는 거고. 그치. 이 죽음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옛날에 그 태자기 컨텐츠 하면서 그때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애기들은 죽었는지를 이해시키는 것도 힘들고 그 죽음에 대한 이해가 없잖아. 살아생전에도. 그러니까 진짜 쫓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분은 다행인 거지. 그리고 그 아이가 선한 아이여서 나 여기 신나 막 이러고 그냥. 근데 신나 하는데 선한데 신나 하는데 제대로 붙으면 이제 진짜 그때부터 노답이지. 내가 왜 천도가 돼야 돼? 내가 왜 죽은 거야? 그 아이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놀아주는 사람으로 난 여기 너무 재밌는데? 난 여기 있고 싶은데? 왜 자꾸 날 가라고 하지? 으앙! 하는 거지 이제. 그러네. 무섭다. 그래서 이분 사연도 제가 재밌게 봐가지고 오늘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약간 이런 얘기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살아있는 애기든 이제 가게 된 애기든 육아는 빡세네요. 그쵸. 그거를 이해시켜서 우리 애기들 진짜 키워보면은 사람처럼 말이 안 통하잖아. 그냥 울고 그냥 화내고 그런 게 많잖아. 애기 귀신도 똑같아요.